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회사를 다닌다고 칩시다. 게임을 만들어요. 게임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명의 사람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뭐, 나이, 이름, 그리고 뭐, 고향,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보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딱 보니까 우리가 게임의 사람은 지금 뭐예요? 1명, 2명이에요. 그러면 사람 정보가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introdu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요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사람의 정보를 얘한테 4개 다 넘겨줘야죠. 그쵸? 지금 introduce 해가지고 age, name, hometown, food 뭐 이런 식으로 다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토크는 뭐예요? 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 어디, 뭐 이름 뭡니다, 고향은 어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수행하려면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정보가 4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를 다 넘겨줘야 돼요. 만약에 1개가 더 추가되면, 그러니까 추가될 때마다 그 정보를 계속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지금부터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람의 공격력이라는 게 추가를 했다 해봅시다.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공격력이니까 어택이라 할까요? 어택, 포인트. 자, 어택 포인터. 얘는 인트라고 할게요. 캐릭터 할까요? 캐릭터? 그냥 59라 대충 쓰겠습니다. 얘 공격력은 그냥 5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변수로 하면 될 거 왜 굳이 구조체를 만들까? 뭐 아직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진 않았는데, 자, 구조체를 만들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여기가 이제 항구라고 해봅시다. 자, 항구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데, 뭐 배도 있다 해봅시다. 뭐 바다가 있고, 뭐 항구도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배한 뭐 딸기가 이런 식으로 한 8상자 9상자 있다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하나는 중국, 일본, 미국,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무튼 세계 각지로 보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묶어놨으면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쵸?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거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욕하겠죠. 도대체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묶어놨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9개에 있는 딸기 상자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변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 풀어져 있는 것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변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9개가 흩어져 있는 것보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이거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한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거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화물선에 이걸 옮기려면 몇 번 옮겨야 된다? 총 9번 옮겨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배가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몇 번 또 내려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9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화물이 내리면 화물차가 와가지고 화물 또 싣고 9번 또 화물차에 싣고, 또 화물차가 또 중간집화장 가가지고 또 9번 내리고, 또 택배기사가 9번 싣고 최종적으로 택배기사가 또 와가지고 9번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막 물 무거우니까 물 시키려면 한 번에 시키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풀려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 왔다 갔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묶어주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얘가 몇 배 편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2배 정도가 아닌 거죠. 엄청나게 몇백 배 편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능, 그것 때문에 구조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가 C강의장이죠. C강의장인데 자, 우리가 C강의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계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계란이 보통 한 판에 30개 있잖아요. 근데 계란이 담겨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계란이 상자에 담겨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란을 만약에 사무실 옆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걸 또 몇 번 날려야 돼요? 계란이 30개면 30번 날라야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계란 한 판이 이렇게 상자로 담겨 있으면 어떻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옮기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뭐 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이 있고 뭐 뭐랄까요, 반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접시가 있다 해볼게요. 손님이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세트라 했을 때 몇 개 세팅해야 돼요? 20명이니까 20개 세팅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걸 주방에서 안방, 뭐 손님 초대해놓은 방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묶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낱개로 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쟁반이 왜 있어요? 이거를 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쟁반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옮기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뭐까지 해당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쟁반이 없으면 사람이 많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밥만 2개 받고 어떤 사람은 반찬만 3개 받는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만약에 20명밖에 안 되면 크게 벌어질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200명, 300명이면 그렇게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아예 일어날 조차도 없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옮길 때 굉장히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식판이라 했을 때 내가 이게 식판 들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내 옆자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식판 들고 일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판 없으면 이거를 일일이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구조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쟁반.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구조체는 뭐다? 식판입니다. 그래서 이 쟁반, 식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 건데 사람을 담는 틀을 만들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자, 스트럭트라 쓰시고 펄슨,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구조체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람은 아닌데 지금 저는 식판 하나를 말 그대로 정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금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공격력이 없다 하면 총 4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쓴다?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person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여기다 person 1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어차피 얘가 age만 써가지고 사람의 나이라는 걸 문맥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person 1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맞춰보세요. 우리가 지금 식판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식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식판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식판의 설계도. 식판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struct 여기다가 person p1 이게 지금 식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struct person은 말 그대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nt p1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4바이트짜리죠. 그쵸? 4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뭘까요? int p1 하면 여기는 p1 정수가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p1 안에 뭐가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식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식판 하나에 음식 몇 개? 4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p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p1.name
p1.홈타운. 아이고. 여기다가 p1.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더 만든다면 p2 이렇게 써주면 돼요. p2.ag 복사해서 p2 이런 식으로. 훨씬 간단했죠. 훨씬. 그러니까 얘랑 지금 얘랑은 한 묶음인 거 아시죠? 이 녀석은 이제 p1에 속해 있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p2에 속해 있는 한 묶음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인트로듀스 할 때 얘는 지금 뭐예요? 사람 정보 하나 줘봐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넘겨주면 됩니다. p1.ag name 홈타운 그 다음에 푸드, 이게 끝이에요. 당연히 요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겠죠. 어쩔 수 없이. 토크할 때도 이렇게. 얘는 뭐 해주면 돼요? 여기를 복사해서 p2라 바꿀게요. p2 2 코드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만 넘겨주면 된다? 그냥 p1 자체를 넘겨주면 끝이에요. p1 자체를. 자,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한 5만 장이라 해봅시다.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너무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폴더 하나에 담는다고 하면 사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2022년에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폴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특정 사진을 선택하고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압축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구역별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해봅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2022년에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뭐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이거 그냥 하나 딱 폴더 하나 찝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찾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뭘 만들었어요? 이거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P1이라는 폴더. 근데 파일 몇 개? 파일 4개 넣을 수 있는 P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누군가 첫 번째 사람 정보 달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 정보는 어디에 있다? P1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넘기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P2 이렇게 넘겨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요거는 이제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넘길 필요 없이 P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P.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P.name P.ag P.hometown 여기도 P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객체 배우실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배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게다가 함수 위에다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밑에도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똑같은 타입이니까 이걸 맞춰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실 밑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위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밑에다 쓰고 이렇게 밑에다 내가 함수를 쓰겠다 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위에다가 예고편 정도는 써놔야 돼요. 그리고 구조체를 먼저 정의하고 놔야 하기 때문에 구조체가 맨 위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얘를 읽고 아 이게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얘 왜 했어요? 얘는 폴더가 아닙니다. 얘는 폴더에 대한 설계도예요. 약간 식판 설계도. 얘 자체가 식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 폴더를 만든 거예요. 그럼 메인 함수 안에 폴더 몇 개? 하나, 2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폴더 안에는 뭐다? 각각의 정의된 위치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지금 폴더가 이제 몇 개? P1 폴더, P2. P1 폴더에는 P1 사람 정보가 담겨있고 P2 폴더에는 P2 사람 정보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면 굳이 P1.ag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P1에 대한 정보 달라면 age, name, 홈타운, 페이보릿 폴더 이런 식으로 다 넘길 필요 없이 그냥 P1만 딱 넘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낱개로 받다가 어떻게 폴더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